어머, 이 새벽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새벽 3시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미경이가 하이힐을 질질 끌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미경이는 멀뚱멀뚱 서서 나를 바라봤어요.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까맣고 빨간 입술도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비싼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고 명품 가방을 비스듬히 메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봤어요? 시아버지 제삿날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는 며느리를요? 오늘 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하루 전부터 시작된 불안한 기운. 사실 이 일은 어제 오후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남편 기일이 내일이니까 제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첫째, 며느리 수진이는 일찍부터 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나물 무침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정말 착해요.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인 제게 불편한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고 시아버지 좋아하는 것도 다 외워서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달랐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대학교 동창회가 있어서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미경이는 화장을 새로 하면서 말했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비싼 향수를 뿌렸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까지 신고 완전히 파티 나가는 차림새였어요. 동창회가 제삿날 전날에 그것도 꼭 오늘이야? 제가 물었더니 미경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한참 전에 정해진 약속인데 어떻게 제사를 핑계로 물러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 수진이가 깜짝 놀라서 미경이를 쳐다봤어요. 미경아, 그래도 아버님 제삿날인데. 동창회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 언니는 언니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못 도와드려요. 미경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구두 소리가 계단에서 딱딱딱 울리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미경이 목까지.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같은 집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사실 미경이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첫 해에는 그래도 시아버지를 무서워했고 제사 때도 나름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때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시아버지도 둘째 며느리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우리 미경이는 도시에서 자라서 세련되네. 대학도 서울에서 나오고. 시아버지는 미경이를 예뻐했고 좋아했어요. 드디어 집안에 똑 부러진 서울대학원 박사님 출신이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경이도 시아버지한테는 애교를 부렸어요. 아버지, 이거 드셨어 봐요. 백화점에서 비싼 거 골라왔어요. 아이고, 우리 미경이가 효녀네. 이런 좋은 것까지. 시아버지는 그런 미경이가 기특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둘째 아들 진우를 불러서 말씀하셨거든요. 진우야, 아빠가 너희에게 줄 게 있다. 그때 시아버지는 지하철역 근처에 가지고 계셨던 상가 건물을 진우 앞으로 증여해 주셨어요. 시세로 10억은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큰 재산을 저희가 받아도 돼요? 진우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막내 아들이고 미경이가 내 며느리 중에서 제일 똑똑하잖아. 첫째는 그저 농사밖에 모르니 아무래도 너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사실 첫째 아들 민우는 이미 농업 관련 일로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수진이도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둘째에게 사업 미천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미경이는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겠어요. 미경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좋은 음식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백화점에서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아이고, 미경이가 또 이런 걸 사왔네. 돈 아까운데. 아버지, 돈이 뭐예요?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변해버린 미경이.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경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례식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미경이는 직장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더니 입관식에도 못 왔고 발인할 때도 뒤늦게 와서 제대로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미경아, 아버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는 그래도 직장 때문이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49제 때도 또 늦고 100일 때도 핑계를 대면서 성의 없이 행동했어요. 미경아, 아버님 100일인데 좀 일찍 와서 도와줄 수 없어?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식당 준비하느라 정신없거든요. 미경이와 진우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에서 식당을 차리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기일이 되니까 아예 대놓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제삿날 아침. 저녁 때까지 수진이와 저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했어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 깻잎 무침을 참 좋아하셨죠? 그래, 살아계실 때 이것만 있으면 밥을 2그릇도 넘게 드셨어. 우리는 남편 생각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리워요. 그런데 밤이 되도록 둘째 며느리는 연락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진우야, 미경이는 언제 들어와? 아, 엄마. 미경이가 동창회 간다고 했잖아요. 늦을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 미경이도 힘들어하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요즘 식당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아들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가 막혔어요.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며느리가 술 먹으러 나간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요. 밤 11시쯤 되니까 미경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어머니,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사진도 함께 보냈는데 고급 와인바에서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면서 찍은 셀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도시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버님 제삿날인데 어떻게 저렇게 놀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겠어. 예전에는 그래도 시아버지 살아있을 땐 앞에서 예의를 지켰는데 새벽 2시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안 들어와서 수진이가 먼저 집에 갔어요. 어머니, 내일 새벽 일찍 와서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생했어, 수진아. 집에 가서 푹 쉬어. 수진이가 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3시가 돼서야 미경이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와? 제가 물었더니 미경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고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도 흐릿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새벽까지 술을 마셔? 그것도 친구들이랑? 어머니, 뭐 어때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의 인생이 있어요. 미경이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잠깐, 너 지금 제 정신으로 그런 망발을 늘어놓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미경이가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제사도 귀찮아요. 왜 매년 이런 일로 산 사람 고생시켜요? 너, 정말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너희한테 건물까지 물려주셨는데,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 거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미경이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술에 취해서 평소에 속으로 생각하던 말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건물 반납해. 시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너한테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해? 어머니, 법적으로 이미 저희 명의로 된 건데 무슨 소리예요?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미경이는 비웃듯이 말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 닫는 소리가 쾅했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겨진 저는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이 사실을 들었다면 남편이 무덤 속에 나와서 분통을 터뜨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사 지낼 시간이 되어서 미경이를 깨우려고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경아, 일어나. 제사 지내야지. 조금만 더 잘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숙취 때문에 못 일어나겠어요. 뭐, 숙취?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결국 수진이와 저, 그리고 첫째 아들 민우 가족만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둘째 아들 진우도 미경이 눈치를 보더니 미경이가 아프다면서 제사에 성의 없이 참석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며느리 교육을 잘못했나 봐요. 마음속으로 시아버지한테 사과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진우에게 따로 말했어요. 진우야, 미경이가 너무 하는 것 같아. 시아버지 제삿날에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니? 그런데 진우의 대답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왜 계속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세요? 미경이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제사도 형식적인 거잖아요. 죽은 아버지가 뭘 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키운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진우야,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해.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 거잖아요. 제가 억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도 미경이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경이가 시어머니인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 어제 술 마셔서 좀 과했나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저희 앞으로는 제사 참석 안 할 거예요. 너무 번거로우니까요. 뭐, 내가 뭔 소리야?
저희도 바쁜데 매년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첫째 형님네서 알아서 하라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너희가 시아버지한테 받은 게 뭔데 그런 소리를 해? 그거야 이미 받은 거고 제사는 제사잖아요. 별개 문제예요. 미경이는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 지내요? 저희 또래들은 다 안 해요. 어머니만 옛날 방식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너희가 지금 받은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0억이 넘어. 알아요. 그래서 뭐요?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고마움은 어디 갔어?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낼 거면 그 건물 내놔. 어머니,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저희 명의로 된 거니까. 미경이는 완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첫째 며느리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어요. 수진아, 미경이가 앞으로 제사 안 지낸다고 하네.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아버님이 그렇게 예뻐하시고 재산까지 물려주셨는데. 나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시침이 떼는 거 봐. 수진이도 분개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속이 터져서 잠도 안 와.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증여하실 때 조건 같은 건 없었나요? 무슨 조건?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거나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거나.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시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진우야, 이 건물 너한테 주는 대신 나중에 아빠 재산은 꼬박꼬박 지내야 한다. 당연하죠,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때 진우가 시아버지께 약속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생각났어요. 시아버지가 땅과 건물을 분리해서 증여하셨다는 것을요. 건물은 진우 명의로 했지만 땅은 여전히 제 명의였거든요. 그 순간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받을 건 다 받고 배은망덕하게 구는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무엇인지는 내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 배은망덕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젯밤 수진이와 통화를 끝낸 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하시고 10억이 넘는 재산까지 물려주셨는데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급한 상담이 있는데 오늘 시간 되나요? 네, 오전 10시에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고민도 됐지만 미경이가 어제 한 말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화가 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소유한 땅 위에 다른 사람 명의의 건물이 있는데 지상권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죽기 전에 건물을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땅은 제 명에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아, 이 경우는 명확합니다. 지상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 매입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입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계획이 섰어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 법원에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시세의 몇 배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배에서 5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상업지역이라면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럼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둘째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건물 말이야. 그 땅이 엄마 명의라는 거 알지? 네, 그런데 왜 갑자기요? 지상권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 땅값 내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남겨주신 건물인데. 건물은 너희 거 맞아. 그런데 땅은 내 거야. 법적으로 분명해. 엄마, 그럼 저희가 장사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낼 거면서 왜 내 땅 위에서 장사해야 해? 진우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얼마나 내야 해요? 시세의 5배로 해. 아니면 그 가격으로 땅을 사든지. 5배요? 그럼 50억이 넘는데요. 그래, 50억. 시아버지한테 받은 건물이 10억이니까 땅값은 그 정도는 줘야지.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쳤어요? 저희가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30일 안에 결정하라고 변호사 선생님이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엄마, 잠깐만요. 이거 미경이하고 상의해 봐야겠어요. 상의는 무슨? 내가 가장인데 내가 결정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미경이가 황급히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진우 오빠한테서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뭐가? 땅값을 5배로 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정말이야. 미경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진짜. 대체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뭘 잘못했냐고?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한 것이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그건 제가 좀 과하게 말한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사는 지내야죠.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저번에 내 진심이 뭔지 이미 다 봤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어머니께도 효도하겠어요. 미경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효도는 무슨? 시아버지 제삿날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 놓고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우선 땅값부터 내고 말해. 미경이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식당도 이제 막 궤도에 올라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시아버지한테 건물 받을 때는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겠다는 게 무슨 가족이야? 미경이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너는 지금도 진심이 아니잖아.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일부터 매일 시아버지 성묘 가서 사죄드려. 100일 동안. 네. 100일 동안 매일요? 그래. 100일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성묘 가서 사죄드리고 와. 그럼 생각해 보겠어. 미경이가 망설이는 것을 보니까 역시 진심이 아니었어요. 역시 진심이 아니구나. 그럼 땅값 내든지 나가든지 해. 그날 저녁 첫째 며느리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진우 도련님이 저희한테 하소연하러 왔어요. 뭐라고 하던? 엄마가 너무하다고 형님이 말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우는 뭐래? 민우는 어머니 편이에요. 미경이가 너무했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해도 어머니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경이가 너무 배은망덕했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 어머니, 그런데 정말 50억을 받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시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정도는 줘야지. 혹시 미경이가 매일 성묘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정말 100일 동안 빠짐없이 간다면 생각해 봐야겠지. 하지만 그럴 리 없을걸. 과연 수진이 말대로였어요. 3일 후 미경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진우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묘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과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특별히 더 정성껏 모시고 돈으로 때우려고. 시아버지한테 사죄하는 건 돈 문제가 아니야.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성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때요? 매일은 정말 힘들어요. 안 돼. 100일 동안 매일이야. 아니면 땅값 내든지. 진우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땅값을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50억은 너무 많아요. 깎아달라고? 시아버지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한 것들이 이제 와서 돈을 깎아달라고? 엄마, 그래도 저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식당도 이제 막 시작한 거라. 그럼 식당 접고 다른 일 해. 내 땅에서 장사 안 해도 사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잖아. 미경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야 하겠어? 그냥 다른 곳에서 장사하면 되잖아. 다른 곳에서 장사하려면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시아버지한테서 받은 건물 팔아서 보증금 마련해. 이 말을 들은 미경이와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건물을 팔라고요? 그래, 죽었다고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것들이 시아버지가 주신 건물에서 장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뭐,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뭔 소리를. 제사 하시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해요? 저희 친구들은 다 안 해요. 결국 미경이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럼 왜 성묘 간다고 했어? 그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을 부리셔서. 사실 한 번도 갈 생각 없었어요. 진우가 미경이를 말렸어요. 미경아, 그만해. 하지만 미경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도 이참에 여기서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 싫잖아요. 미경아, 정말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매달려야 해요? 우리가 원시인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부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가라고. 시아버지를 모독하는 주제에 내 앞에 서 있지도 마.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진우가 갑자기 미경이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미경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왜 계속 이런 걸로 힘들어해야 해요? 진우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주신 건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받은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땅에 묻힌 아버지 눈치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소리 듣고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산 사람들이 중요해요. 미경이가 진우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좋아, 그럼 내 말도 들어봐. 네. 땅값 50억 한 푼도 안 깎아줘. 일주일 안에 내든지 나가든지 해. 엄마, 그건 너무. 일주일이야, 일주일. 그 안에 결정 안 하면 법원에 신청할 거야. 미경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놈들한테 더 이상 참아줄 생각 없어.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낼 것들이 시아버지 재산으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 진우가 마지막으로 사정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일주일이야. 더 이상은 없어.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네는 울면서 나갔어요. 그날 밤 첫째 아들 민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진우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했어요. 뭐라고 하던? 엄마가 너무하다고 형이 말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잘하셨어요. 진우와 미경이가 너무 배은망덕했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하시고 재산까지 물려주셨는데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말이 안 되죠. 거기다 죽은 사람 어쩌고 같은 소리까지 했다면서요? 예전부터 진우 그 자식은 항상 삐딱했잖아요. 민우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민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제사 더 정성껏 모시겠어요. 수진이도 같이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미경이가 너무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네의 지지를 받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일주일 다 됐는데 결정했어? 엄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다른 방법?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봤는데요. 엄마가 요구하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대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진우가 맞대응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요. 뭐라고? 엄마, 죄송하지만 법정에서 만나요. 그렇게 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조정 신청서가 날아왔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쪽이 법적으로 유리해요. 토지 소유권은 명확하거든요. 곧 법정 조정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날 법원에 가니까 진우와 미경이가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어요. 엄마. 진우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들어봤어요.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토지 매입가 50억을 요구하고 계시고 건물 소유자 측에서는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계시네요. 진우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시세의 5배는 너무 과도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해 주세요. 그런데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었고, 이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얽혀 있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어떤 감정적 상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말했어요. 시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했어요. 제사는 받으면서 의무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경이가 변명했어요. 조정위원님, 그건 제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한 말이에요. 일시적이라고요? 시아버지 제삿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온 게 어떻게 일시적이에요? 조정위원도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말했어요. 이 경우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이 얽혀 있네요. 결국 그날 조정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미경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사정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법정에서 보자고 했잖아. 어머니, 그럼 정말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진우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이제라도 죽은 내 아버지 제대로 섬겨. 아버지 무시하는 놈이 무슨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법정 투쟁이 시작됐어요. 과연 이 법정 투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이길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조정이 실패한 후 한 달 동안 양쪽에서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진우 측에서는 과도한 요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고, 저희 측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첫째 며느리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수진아, 법은 정의로운 편이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게, 가족이면 가족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놈들이 무슨 가족이야? 반면 동네 사람들은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분들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제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어요. 첫째 아들 민우와 수진이가 함께 가졌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있어요. 민우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법정에 들어가니까 진우와 미경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미경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진우도 초조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양쪽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어요. 진우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판사님,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은 시세의 3배가 넘습니다. 이는 명백히 과도한 요구입니다. 그러자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닙니다.
피고들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원고께서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판사님, 시아버지 제삿날에 며느리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정말로 했습니까? 미경이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판사님, 그건 제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제 변호사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것은 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삿날 새벽에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법정에 공개됐어요. 미경이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찍은 셀카들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피고들이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통화 녹음입니다. 진우와 미경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진우 측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판사님,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갈등을 이유로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은 그러자 판사가 말했어요. 변호사님, 하지만 토지 소유권은 명확하고 지상권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 제사도 열심히 지내겠고 시어머니께도 효도하겠어요. 하지만 판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왜 이제서야 보이십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나요? 미경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판사님,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거짓으로 뉘우치는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성묘를 100일 동안 매일 가라고 했을 때 거부했어요. 정말 뉘우쳤다면 그때 했어야죠.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판사님,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식당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하지만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사항이지만 그것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나온 판결. 1시간 정도 재정을 거친 후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지만 가족 간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피고들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따라서 원고의 요구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도덕적 해이를 고려할 때 이를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만 원고가 요구한 50억은 과도하므로 법원에서는 시세의 3배인 30억으로 조정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미경이가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법원에서 정한 거잖아. 30억을 저희가 어디서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시아버지한테 받은 건물 팔면 되잖아. 진우도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건물을 팔면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다른 곳에서 전세라도 살아.
시아버지를 무시하고도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30일이 지났는데도 진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변호사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일주일 후 집행관들이 건물에 나타났어요. 미경이는 울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벌써 충분히 줬어. 한 달 넘게 기다려줬잖아.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대출? 무슨 담보로? 건물도 이미 담보로 잡혔다며? 사실 알고 보니 진우와 미경이는 식당을 확장하려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돈이 없잖아. 어서 나가. 결국 진우와 미경이는 식당을 문 닫아야 했어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에 진 빚도 그대로 남겨둔 채로요. 며칠 후 수진이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 미경이네 식당이 완전히 문 닫았어요. 그래서 건물도 결국 경매로 넘어갔대요. 은행 대출 때문에. 자업자득이지 뭐. 그런데 어머니,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뭔데? 미경이가 진우 오빠를 두고 도망갔대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망갔다고? 어디로? 친정으로 간 것 같아요.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미경이가 도망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뭔 말? 자기는 처음부터 진우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었대요. 시아버지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뭐라고?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혼하려고 했는데 재산 정리가 안 돼서 미뤄뒀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미경이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럼 시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한 것도, 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 여자를 남편이 그렇게 예뻐하셨다니. 미경이가 도망간 후 진우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어요. 빚만 10억이 넘게 남았고 아내는 도망가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진우가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뭔 소리야?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미경이가 정말 그런 여자였어요. 이제 알았어? 늦었어.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진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내가 나를 법정에 끌고 갔잖아. 그때는 미경이가 자꾸 그러라고 해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결국 내가 한 일이야. 그런데 몇 주 후에 더욱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왜 전화해? 어머니, 제가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분할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요. 재산분할? 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시아버지가 주신 건물 말이에요. 그거 제가 결혼 중에 받은 거니까 반은 제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파렴치한 것이 내가 네 신랑 싫다고 도망간 주제에 재산 분할은 무슨? 어머니,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 권리예요. 권리?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한 주제의 권리는 무슨 권리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정말 파렴치했어요. 도망가면서도 돈은 챙기려고 하다니. 그때 저는 미경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 분할? 좋아. 그럼 빚도 반반 나눠 가져. 네. 무슨 빚이요?
내가 식당 확장하려고 받은 대출, 거래처에 진 빚, 직원들 밀린 월급 다 합쳐서 15억이야.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확장하자고 부추겼잖아. 사실 수진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미경이가 더 크게 사업하자면서 진우를 부추겼다고 해요. 어머니, 그건 재산 나누려면 빚도 나눠 가져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미경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면 재산 분할 포기해. 그럼 빚도 안 나눠 가져도 돼. 결국 미경이는 재산 분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한 달 후 진우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으로?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지방에서 작은 일자리 하나 구해줬어요. 그래.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진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재산은 형님네서 잘 모셔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진우야.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엄마, 저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살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진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언젠가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아버지 앞에 얼굴 들 수 있을 때 돌아오겠어요. 그렇게 진우는 짐을 싸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요. 가끔 첫째 아들 민우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고 있다고 해요. 엄마, 진우가 많이 달라졌대요. 술도 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한다고. 그래. 그리고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앞에서 사과한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 싶기도 하고.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했죠? 배은망덕한 놈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죠? 시아버지 사진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진우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미경이 그것은 비로소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결혼한 거였네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이 그렇게 예뻐했는데. 여보, 다행히 첫째 며느리는 착하니까 앞으로 제사 잘 모실게요. 수진이는 정말 착해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더욱 정성껏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오늘, 남편의 사주기였어요.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빠뜨리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데? 미경이 관련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정말 화나실 것 같아서. 빨리 말해봐. 그것이 또 무슨 짓을 했어? 수진이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비밀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두셨대요. 비밀 계좌? 네, 그런데 그 계좌에 5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5억 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비밀 계좌까지 만들어 두셨다니.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미경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수진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사실 미경이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잖아요. 그랬지. 그때 미경이가 시아버지를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녔는데 사실은 은행도 같이 다녔던 거예요. 은행을? 네, 시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면서 미경이를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네, 바로 그 계좌에서 돈을 빼냈어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만에 이런 도둑 같은 것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의식도 흐릿하고 거동도 불편한 남편을 그렇게 이용했다니. 어머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더 있다고? 그 돈이 원래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해둔 거였어요. 수진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민우 오빠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내 어머니가 나 없이 혼자 사시면 힘드실 텐데 은행에 돈을 좀 준비해뒀다. 나중에 어머니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말씀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민우 오빠도 이야기만 들었지 그 계좌가 어디 있는지 몰랐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휴면 계좌 정리한다면서. 그런데 대리인으로 등록된 미경이가 이미 돈을 다 빼간 후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둔 돈을 미경이가 가로챈 거였어요. 그 몹쓸 것 지금 어디 있어? 친정에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네, 카페를 차렸다던데. 아마 그 5억으로. 이 말을 듣고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그 못된 것 전화번호 아직 있지? 네,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당장 전화해봐. 수진이가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나 수진이야. 언니, 갑자기 왜? 너 지금 어디 있어? 할 말이 있어. 저는 바빠요. 카페 운영하느라 정신없어서. 미경아, 시아버지 비밀 계좌 아는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시치미 떼지 마. 5억 원 어디다 썼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가져간 거 다 알아. 그러자 미경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그거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에요. 뭐라고? 저도 며느리였잖아요. 그간 시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그 못된 것 어디 있는지 주소 알아봐. 어머니, 직접 가시려고요? 당연하지. 시아버지 돈을 가로챈 도둑을 어떻게 가만둘 수 없어.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미경이가 운영하는 카페로 갔어요. 강남구의 비싼 상권에 있는 큰 카페였어요. 저기가 맞나? 네, 어머니. 드림 카페라고 되어 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경이가 카운터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미경아. 제가 큰 소리로 부르자 미경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미경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일단 안쪽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미경이가 당황하면서 저희를 카페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미경아, 시아버지 돈 가로챈 거 맞지? 어머니, 가로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5억 원 빼낸 거 다 알아. 그러자 미경이가 갑자기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가져갔어요. 이 도둑, 도둑이 아니에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에요. 뭔 자격이 있다고? 저도 3년 동안 며느리 했잖아요. 시아버지 병간호도 하고 뒷바라지도 했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병간호? 내가 언제 병간호 했어?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한 것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경아, 내가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내 사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말쟁이. 수진이가 분개하면서 말했어요. 미경아, 그럼 왜 진우 오빠한테는 말 안 했어? 이혼할 때도 그 돈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건. 미경이가 말을 못했어요. 미경아, 넌 정말 양심이 없구나.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해둔 돈인 거 뻔히 알면서. 언니는 어떻게 알아요? 증거라도 있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그때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 여기 있어. 뭐예요? 시아버지가 은행에 남겨둔 메모야. 이 돈은 내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어. 사실 은행에서 계좌 조회할 때 시아버지가 남겨둔 메모를 발견했어요. 미경이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럼 필적 감정을 받아볼까? 어머니, 설사 그게 진짜라고 해도 이미 제가 쓴 돈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갚으면 되지. 갚을 돈이 없어요. 이미 카페 차리는데 다 썼어요. 그럼 카페 팔아서 갚아. 어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먹고 살려면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 남의 돈 가로채서 살면 안 되지. 남의 돈이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했던 게 가족은 무슨 얼어 죽을 가족이야? 그러자 미경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제가 3년 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게 다 옛날 얘기잖아. 그리고 시아버지가 너한테 건물도 줬잖아. 그것도 결국 뺏어가셨잖아요. 정말 뻔뻔했어요. 미경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을 수 없어요. 이미 사업에 투자했다고요. 그럼 카페 팔아서 갚으라고. 싫어요. 이건 제 재산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하겠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야. 횡령죄로. 횡령이 아니에요. 저는 정당한 대리인이었어요. 대리인?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허락도 없이 돈 빼낸 게 횡령 아니야? 미경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합의를 해요. 반만 갚을게요. 반. 전액 다 갚아. 그럼 3분의 1만. 한 푼도 안 깎아줘. 결국 그날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둔 돈을 며느리가 무단으로 가져갔어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은행 메모와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 경우는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처벌받나요?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미경이를 불러서 조사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미경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합의해요. 제발. 합의는 무슨, 전액 다 갚을 거야? 네, 갚을게요. 대신 시간을 좀 주세요. 언제까지? 6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카페 팔아서 갚을게요. 3개월이야. 그 안에 안 갚으면 끝까지 간다. 어머니, 3개월, 딱 그것만. 3개월 후 정말로 미경이가 5억 원을 갚았어요. 카페를 팔아서 갚은 거였어요. 그로부터 반년 후 진우가 서울로 돌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진우야.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검게 그을리고 야위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엄마, 미경이 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 저도 속았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치밀한 줄 몰랐어요. 진우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달라졌어요. 정말로. 어떻게 달라졌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앞으로 아버지 제사 제대로 모시겠어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어요. 진우야. 그리고 엄마께도 효도하겠어요. 지금까지 못다한 효도 다 하겠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진우야, 그 마음만 있으면 돼. 진우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매주 빠뜨리지 않고 와서 안부를 물어요. 엄마, 제가 번 돈이에요. 용돈 드세요. 아니야, 너나 잘 써. 엄마, 저는 이제 충분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 거예요.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 제사를 정성껏 모셔요. 아버지, 제가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어머니, 진우 오빠도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야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모든 일이 끝났어요. 미경이 그것은 완전히 벌을 받았고, 진우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여보가 저를 위해 준비해둔 돈도 되찾았어요. 남편 사진이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마음 놓고 계세요. 제가 우리 가족 잘 지켜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미경이 같은 사람을 일찍 알아본 게, 만약 그때 제가 참고 넘어갔다면 미경이는 더 큰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시아버지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할 때 바로 단호하게 대처한 게 잘한 일이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봐줘서는 안 돼.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이에요.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진우는 매주 와서 안부 묻고 수진이는 여전히 착하게 도와주고 시아버지 제사도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껏 모셔요.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해둔 그 돈으로는 작은 적금을 들었어요. 여보, 이 돈은 소중히 모셔둘게요. 여보 마음이 담긴 돈이니까. 미경이는 그 후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소문으로 들리는 건 좋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에요. 카페 망하고 빚만 잔뜩 졌다더라. 새로 만난 남자한테도 버림받았다더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도 없어요. 자업자득이죠. 시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게 굴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어머니가 너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하시고 재산까지 물려주셨는데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고?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마지막 인사.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는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참고하세요. 착한 것과 호구는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고 조상님들께도 예의를 다하면서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